오늘도 3월의 온라인 제품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리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아티스트리 4월 프로모션 소식과 함께 뉴트리라이트 신제품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티스트리 노화의 주범 자외선 UVA와 UVB 완벽 차단으로 지키는 맑고 탄력 있는 동안 피부 아티스트리 365 선케어 프로모션 준비했고요. 이어서 뉴트리라이트 신제품 항산화로 시작하는 최적의 웰리스 라이프 지속성 비타민C 뉴트리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도 재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채팅창을 통해서 활발하게 참여해주신 리더 10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티스트리 365 선케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리더님들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김혜정 리더님 안녕하세요. 이숙자 리더님 열공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스킨케어를 하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피부는 왜 노화할까요? 피부가 노화되기 때문에 노화의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관리, 스킨케어를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죠. 이와 같은 피부 노화의 두 축은 바로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에 있습니다. 내인성 노화는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유전적인 요인과 호르몬의 변화, 이로 인해서 세포 재생 능력이 감소가 원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노화의 현상,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외인성 노화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외부 환경적 자극에 의한 노화가 중심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알아보게 될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가 중심이 되고요. 또 산화물질, 활성산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산화노화, 이 또한 자외선에 의해서 촉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쌓여있는 잉여의 과도한 당분자에 의한 당화, 노화 역시 잘못된 생활습관,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의해서 더욱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죠. 이처럼 내인성 노화뿐만이 아니라 외인성 노화가 우리의 전반적인 노화의 과정, 또 피부 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누구나 노화가 된다,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된다 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외인성 노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증거가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신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의 노화의 과정에 대한 추적 관찰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결과를 보시고 계신데요. 일란성 쌍둥이라면 유전적인 조건이 똑같죠. 유전자가 똑같지만 이 내인성 노화뿐만이 아니라 외인성 노화, 즉 외부 환경적인 요인의 차이가 있고 또 나의 생활 습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의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유전적인 조건이 똑같더라도 다른 노화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약 15년 정도 더 젊어 보이고 또 늙어 보이는 이 차이를 보이게 될 만큼 외인성 노화는 내인성 노화보다도 더욱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네, 활기찬 엔잡러님, 그러게요. 쌍둥이가 아니라 언니 동생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더 생활 습관이 건강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외선 차단을 더 잘하고 또 음주 흡연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를 더 잘한 쪽이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외인성 노화가 더욱더 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때 굉장히 고무적이죠. 우리는 외인성 노화의 요인들, 자외선이라든지 생활 습관은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듯이 노화도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자외선을 꼼꼼하게 차단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피부 노화의 주범, 그 중심 축에는 산화와 광노화가 있는데요. 자, 산화 과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과정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이 활성산소는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 하나가 부족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에서 전자를 빼앗아 가게 되죠. 그러면 이 손상된 건강한 세포, 손상된 세포는 전자 하나를 빼앗겼기 때문에 또다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발생을 되는 것이 바로 산화노화죠. 이 산화 과정은 자외선과 공해, 대사 과정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피부 노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신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노화의 가장 첫 번째 중심축 원인이 되는 산화 과정을 예방하기 위한 항산화 과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생기지 않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소화 과정, 대사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미세먼지에 의해서도 또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도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고 가속화가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너무나 급격하게 과도하게 함에 있어서도 발생을 하는 것이 또 활성산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에 의해서도 가속화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또 과도한 음주 흡연을 자제하는 것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과정을 막는 현명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와 같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발생한 이 산화 노화는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면서 피부 노화의 각종 증상들, 기미주근깨와 같은 색소 침착, 또 주름의 증가, 탄력의 저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산화 과정에 개입을 해서 산화 과정을 중재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죠. 항산화제는 이 활성산소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에 개입해서 전자 하나를 주게 됨으로써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항산화제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바로 항산화 비타민 C죠. 이 비타민 C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자외선, UVA로 인한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광노화에 의해서 진피층의 콜라겐과 또 엘라스틴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또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브라이트닝 작용도 하게 되죠. 두 번째 노화의 중심축, 오늘의 주제인 바로 자외선 차단이죠. 자외선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365일 계절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피부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의 피부 과연 이 자외선에 항상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피부를 공격하는 자외선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맑은 날에도 오늘처럼 흐리고 또 눈이 오고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새벽녘 해뜰녘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외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계절 내내 자외선은 존재하면서 우리 피부를 손상시키고 있죠. 심지어 실내 생활만 할 때에도 바깥에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유리창과 커튼, 블라인드를 뚫고 우리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자외선이기 때문에 하루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연뷰티님, 행복데이님, 노화의 주범 자외선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노화된 피부,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 일단 일광 화상을 입게 되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벗겨지고 따갑고 가려워지는 현상, 거기에 이어서 바로 색소 침착이 나타나게 되죠. 기미 잡티와 같은 색소 질환의 원인 역시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광노화의 원인이 되죠. 특히 UVA는 장파장으로서 유리창을 뚫고 우리 피부의 진피층까지 도달해서 주름을 생성시키고 탄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광노화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특히 봄, 여름철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입니다.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존재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죠. 특히 겨울철에 자외선 강도는 낮아지는데요. 이 낮아진 자외선 강도에 익숙해진 피부가 봄철에 갑자기 높아지는 자외선 강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손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봄철의 자외선은 주의를 요합니다. 사계절 내내 꼼꼼히 해야 하는 것이 자외선 차단이지만 특히 봄, 여름철에 자외선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UVA는 장파장, UVB는 중파장이죠. 긴 파장인 UVA는 진피층까지 도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창이나 커튼, 블라인드도 통과해서 우리 피부에 도달합니다.
UVB는 중간 길이의 파장으로 표피까지 도달하고 실내에는 유리창을 닫아 놓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UVB죠. UVB는 표피층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일광 화상과 색소 침착, 염증, 홍조, 또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외선 A는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탄력 물질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킴으로써 주름을 가속화시키고 탄력을 저하시키고 마찬가지로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고요. 자외선 UVA와 UVB는 모두 1군 발암 물질, 피부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광노화에 의한 콜라겐 감소의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1년에 약 1%씩 감소를 하다가 50대가 되면 원래 보유하고 있는 콜라겐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피부의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또 탄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노화에 따른 콜라겐의 감소, 젊은 피부와 노화된 피부의 차이를 보고 계신데요. 왼쪽의 젊은 피부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세포의 기질이 충분히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오른쪽에는 흰 부분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되어서 없어진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밀도 탄력, 바탕이 채워져 있어서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이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고 특히 빈 공간, 하얀색 부분으로 확인되는 빈 공간에는 지지하는 층이 없기 때문에 푹 꺼지게 되죠. 이렇게 꺼진 부분은 우리 피부 표면에서는 깊은 주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감소되면 이처럼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면서 주름이 생기고 얼굴선이 무너지고 얼굴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광노화가 어떻게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맨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피부 상태, 굉장히 뽀얗고 고른 피부톤, 매끈한 그런 좋은 상태의 피부, 젊은 피부를 보고 계신데요. UV 카메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노화에 의한 자외선에 의한 손상으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는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얼굴 부분이 까맣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UV 카메라로 확인했을 때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부분은 블랙 컬러로 표시가 되면서 자외선 차단이 실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는 자외선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바르면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면 좋을지 365일 자외선 차단제 365 공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가지 자외선 차단의 원칙. 첫 번째는 매일. 사계절 내내 실내외 활동과 관련 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해준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양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양을 바르셔야 된다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상 발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충분하게 평상시에 크림을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꼼꼼하게라는 것은 빈 부분 없이, 얼룩진 부분 없이 고르게 꼼꼼하게 발라주셨을 때 정확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겠죠. 6가지 주요 보호 효과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서 실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톤이 고르게 균일해지는 효과, 두 번째는 색소 침착의 방지 효과죠. 또 세 번째는 UVA에 의한 광노화의 예방, 네 번째는 피부 장벽의 강화, 다섯 번째는 수분의 보호 효과, 여섯 번째 피부 트러블의 감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외선 차단제가 좋은 자외선 차단제인지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5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SPF와 PA의 제품 선택하기. SPF는 UVB의 차단 지수죠. 국내에서는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SPF 50 플러스가 가장 강력한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 지수는 UVA의 차단 지수인데요. PA의 플러스의 개수로 표기를 하게 되죠. PA의 4 플러스, 4개의 플러스가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 기능과 함께 스킨케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꼼꼼하게 펴바르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발림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부드럽게 고르게 펴발릴 수 있는 수분 크림 타입의 발림성 좋은 제품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세안할 때는 잘 세정되고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워터프루프의 기능, 톤업 기능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네, 정혜정 리더님 꼼꼼하게 얼룩지지 않게 잘 바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꼼꼼하게 얼룩지지 않게 바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목 부위까지 노출되는 부위, 손등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자외선에 노출되는 피부 부위에는 모두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티스트리 365 선케어 솔루션, 자외선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예방을 하고 복구하고 재생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의 베스트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노화로 인한 산화 과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한 항산화 비타민C죠. 스킨 뉴트리션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입니다. 순수 비타민C 파우더와 함께 항산화 비타민 E, 비타민C와 함께 항산화의 대표적인 성분이죠. 비타민 E,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재배해서 추출한 아세로라 체리에서 추출한 아세로라 C의 강력한 트리플 비타민 항산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피부의 표피부터 진피층까지 수분을 보유하는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 성분이죠. 이 히알루론산 역시 노화에 의해서 또 자외선에 의해서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보충하고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히알루론산이 분자량을 다양하게 했을 때 피부 층층이 깊숙이 흡수될 수가 있죠. 스킨 뉴트리션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은 3가지의 분자량의 트리플 히알루론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생성함으로써 탄력을 증가시켜주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안쪽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속보습, 수분력을 유지시켜주고 또 가장 작은 분자량의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은 안쪽 깊숙이 피부 속 깊이 흡수되어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속탄력을 증가시켜줌으로써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수분 탄력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체적인 시험 결과 단 5일 만에 느껴지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E, 아세로라 C의 강력한 트리플 비타민의 항산화 체인, 그리고 분자량, 3가지의 분자량의 트리플 히알루론산의 강력한 수분 체인 효과로서 극강의 항산화 삼총사가 피부를 더욱더 맑게, 투명하게, 또 탄력 있게 매끄럽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과 함께 사용하셨을 때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농축 비타 콜라겐 캡슐이죠. 항산화, 광채, 탄력, 피부의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 6가지 종류의 풍부한 비타민 B군 3가지와 KEP가 비타민 C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피부에 더욱더 개선 효과를 가속화시켜주고요. 동결 건조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 속을 쫀쫀하게 안에서부터 채워주면서 강력한 밀도 탄력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리 세럼과 사용했을 때 입증된 부스팅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과 함께 사용하셨을 때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된 것을 개선하고 안티에이징의 효과를 더욱더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그 자체로 자외선을 막아주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은 강력하게, 피부는 건강하게 SPF 50+와 PA4+의 UVB와 UVA를 철통 방어해주는 강력한 차단 효과에 항산화 8가지 뉴트리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8가지 항산화 뉴트리션 원료,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석류 추출물, 병풀 추출물과 국화 추출물, 카르노신, 또 아세로라 체리 추출물과 블랙베리 잎 추출물,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지의 컴플렉스, 복합체인 프리벤트 컴플렉스의 안티에이징 효과, 또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8가지 항산화 뉴트리션 원료와 함께 UVA, UVB뿐만이 아니라 봄철에 또 불청객이죠. 미세먼지까지 철통 방어해주는 멀티 디펜스 효과, 특히 봄철에 꼭 필요한 자외선 차단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분감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크림 제형으로 꼼꼼하게 펴바르실 수 있다. 고르게 얼룩지지 않게, 뭉치지 않게 펴바를 수 있다는 것도 실질적인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8시간 지속 내수성의 워터프루프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스포츠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나 또 물놀이를 하실 때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의 비건 인증을 완료한 비건 선크림이고요. 모공을 막지 않는 논 코메도제닉 테스트, 또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순서는요. 스킨케어가 끝난 다음 토너, 그리고 에센스 세럼, 에멀전, 크림 바르신 후에 마무리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시고 충분히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겉돌지 않도록 흡수시켜 주신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톤업 글로우 크림이죠. 원래 내 피부인들 꾸안꾸 생기 톤업, 스킨케어 기능과 메이크업 기능을 선크림에 더한 멀티 기능의 제품입니다. 이 톤업 글로우 크림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당화, 노화에 의해서 안색이 칙칙해지죠. 어릴 때 가지고 있던 화사한 복숭아빛 생기, 화색을 점점 잃어가면서 누리끼리하고 칙칙해지는 피부가 되는 것이 산화노화뿐만이 아니라 당화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노화의 징후인데요. 이와 같이 생기를 잃어가는 피부, 칙칙하고 누렇게 변해가는 피부에 건강한 아기 피부, 동안 피부의 상징인 핑크빛 글로우를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끈적임 없이 가볍게 산뜻하면서도 촉촉한 스킨케어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네, 한나경님 멀티 디펜스 바르고 토너 크림 발라도 되냐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네, 더 좋습니다. 멀티 디펜스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톤업 글로우 크림을 바르신 후에 메이크업을 하시면 더욱 완벽한 자외선 차단을 하시면서 또 생기를 부여해주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 메이크업의 기능도 더욱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순서입니다. 트리플 C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핑크빛 글로우, 마이크로 캡슐이 피부 온도에 녹으면서 얼굴부터 목까지 자연스러운 광채 톤업을 선사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어떤 피부 톤이든 한 톤 더 밝혀주기 때문에 피부 톤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이고요. 특히 여성분들 메이크업을 좀 꼼꼼하게 하실 때는 목 부분과 차이가 나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목에까지 파운데이션을 바르기는 부담스러우신 분들 토너 크림으로 목까지 연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들뜨지 않는 메이크업의 완성도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스킨케어 성분 역시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부결 개선과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다린 오렌지 껍질 추출물과 강력한 보습 기능의 히알루론산, 또 진정과 보습 기능의 아티스트리의 숙성된 시카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높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열감을 낮춰주어서 피부의 연로화를 방지해 주는 것인데요. 시원한 쿨링감과 함께 피부 표면에 겉도는 과도한 유분을 컨트롤을 도와줌으로써 오랫동안 가볍고 산뜻하면서도 촉촉한 피부 유지하실 수 있는 제품 톤업 글로우 크림을 추천드립니다. 자, 얼굴만 자외선 차단하면 될까요? 흔히들 많이 빼먹게 되는 부분이 바로 바디 부분의 자외선 차단입니다. 특히나 봄철이 되고 또 여름철이 되면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나들이 시간도 많아지는데요. 이 장시간 외출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이해서 선케어를 놓치기 쉬운 목 뒤, 또 어깨 부분, 손, 팔, 다리, 발목 이런 부위 역시 햇볕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바디 피부도 선케어가 필요합니다. 차단은 강력하게, 피부는 건강하게, 남녀노소 편안한 사용감으로, 순한 사용감으로 시카 컴플렉스와 또 촉촉한 질감, 또 매일매일 사용하기에 부담 없는 순한 사용감의 G&H 프로텍트 라인의 프로텍스 UV 선스크린 추천드립니다. 시카 컴플렉스 워터와 녹차 잎 추출물, 식물의 영양 성분, 항산화 성분을 가득 담아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고 또 항산화 작용까지 해줄 수 있는 진정 선크림. 넓은 바디 부위에 바르기 쉬운 촉촉한 로션 제형으로 백탁 현상이나 끈적거림 없이 무거운 느낌 없이 편안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한 패밀리 선케어 제품으로 넉넉한 용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네, 안희진님 목 뒤는 잊고 지내셨다고 했는데요. 특히 여름철, 봄철이 되면 또 머리가 긴 분들도 많이 묻게 되죠. 목 뒷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목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8일 아티스트리 365 선케어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 동안 피부를 위해 지키는 가장 쉽고
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좋은 생활 습관이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발라주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킨 뉴트리션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 1개와 톤업 글로우 크림 하나 함께 구매하시면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 미니 하나, 톤업 글로우 미니 하나, 리뉴인 클렌저 미니 1개, 39,000원 상당의 풍성한 증정품 혜택 준비했으니까요. 이 자외선이 강해지는 계절, 우리 생필품이죠. 자외선 차단제도 준비하시고 또 풍성한 증정품 혜택도 받아가시는 좋은 프로모션 되시길 바라겠고요. 바디도 빼놓을 수 없죠. GNH 365 패밀리 UV 프로모션 4월 22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출이 잦아지는 계절, 가족을 위한 순하고 효과적인 선케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NH UV 프로텍트 UV 선스크린 2개 함께 구매하시면 너리시 바디워시 미니 1개와 선스크린 미니 2개를 증정해 드리는 약 21,600원 상당의 증정품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서 봄, 여름, 철 뿐만이 아니라 가을, 겨울철까지 지속적으로 365일 자외선 차단을 습관화, 생활화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노화의 중심축, 자외선, 산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자외선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피부 노화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고 동안 피부로 가꿀 수 있는 아티스트리의 365일 선케어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은 날씨에 상관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늘 존재하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아티스트리 자외선 차단제와 GNH 자외선 차단제가 있죠. 건강한 피부, 동안 피부를 위한 좋은 습관, 오늘도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꽉 찬 하루를 사는 당신에게 항산화의 힘은 오랫동안 필요하니까 뉴트리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 오랫동안 항산화의 힘을 유지시켜주는 지속성 비타민C로 설계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비타민C 과학의 놀라운 진보, 올데이 비타민C로 항산화 지구력을 키우세요. 오래가는 비타민C, 뉴트리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 열정으로 꽉 찬 하루를 사는 당신에게 항산화의 힘은 오랫동안 필요하니까 뉴트리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 오랫동안 항산화의 힘을 유지시켜주는 지속성 비타민C로 설계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비타민C 과학의 놀라운 진보, 올데이 비타민C로 항산화 지구력을 키우세요. 오래가는 비타민C, 뉴트리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 열정으로 꽉 찬 하루를 사는 당신에게 항산화의 힘은 오랫동안 필요하니까 뉴트리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 오랫동안 항산화의 힘을 유지시켜주는 지속성 비타민C로 설계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비타민C 과학의 놀라운 진보, 올데이 비타민C로 항산화 지구력을 키우세요. 오래가는 비타민C, 뉴트리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아메 교육부 서민규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렇게 채팅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은 리더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경 리더님께서 시작에 앞서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올데이 비타민C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활기찬 N잡러님도 올데이 비타민C 완전 기대해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올데이 비타민C의 정보를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데이 비타민C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뉴트라이트 오래된 슬로건, 어떤 슬로건이 있을까요?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라는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 슬로건에 딱 맞는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은 지키고 아세로라 C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농축물은 지키고 과학은 일진보된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리더 여러분들과 함께 올데이 비타민C의 차별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성 제품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지속성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제품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시장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타민C 과연 어떤 기능이 있길래 많은 리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실까,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세를 이끌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C,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비타민입니다. 물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990년대 1900년대 비타민 A나
A에 비해서 늦게 구조가 밝혀졌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비타민보다도 오래전에 가치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타민C의 그 기원을 찾아보게 되면 1700년대에 그 기능적인 가치가 입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00년대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항해를 타고 대륙을 이동했던, 배를 타고 이동했던 시절이죠. 이 시대의 선원들에게 있어서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증상 중에 하나가 괴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괴혈병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 선원들을 지켰던 그 영양소가 그 당시에 구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로 비타민 C라는 영양소였습니다. 영국의 군의관이죠. 제임스 린드라는 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비타민 C가 괴혈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혈병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영양학자들이 현대인들에게는 괴혈병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괴혈병의 증상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익숙한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력해진다, 식욕이 떨어진다, 속이 좀 거북하다 등도 괴혈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결과적으로 그 괴혈병이 증상이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이 몸 안에 출혈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타민C가 이 콜라겐이라는 결합 조직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괴혈병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현대에는 없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C라는 영양소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비타민C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저변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레땡땡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 국민학생이었죠. 요즘에 초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기억나는 게 동네 이쁜 누님들의 가방에서는 이 레땡땡 제품 한두 개씩 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레땡땡 제품은 지금으로선 상상하지도 못하는 광고 문구도 사용했습니다. 김이 주근깨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했죠.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타민C라는 영양소가 의학적으로 많이 처방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 대중화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비타민C는 비타민 중에 가장 기본이 돼 라는 부분이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 정지형 비타민C가 보급이 되었고요. 2000년대 여기 또 이게 음료용 비타민C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도 음료용 업계에서는 비타민C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전통의 강자였던 박땡땡 제품을 매출로 넘어선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비땡땡땡땡 제품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이 시장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비타민C의 저변이 더욱더 확대됐던 계기가 되었던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2010년 이후부터 고함량 비타민C 다양한 제형의 비타민C 제품이 나오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비타민C 역사 속에서 리더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고 계신 우리의 제품이죠. 아세로라-C 비타민은 언제 정도 출시가 됐을까요? 리더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세로라-C 비타민 과연 언제 출시가 되었을까요?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수고를 해봤는데요. 그 출시 즈음의 흔적을 2000년 11월 아마그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1월 아마그램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는 이 아마그램의 교육 안내가 항상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00년 12월에 출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던 시점은 2001년 1월 8일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게 1월 8일에 출시가 되었을 때는 제품명이 아세로라-C였는데요.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는 비타민C 플러스로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2001년이 어떤 시점이야? 뒤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보급형 음료 형태의 비타민C가 인기를 끌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시점에 뉴트리라이트는 프리미엄급 정제 형태의 비타민C가 출시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이 프리미엄급 비타민C 제품의 시초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른 시점에서
시장을 이끄는 제품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뉴트리라이트 한국에서 비타민C가 2001년에 출시가 되었지만 뉴트리라이트 비타민C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되었습니다. 비타민C의 보고라고 얘기하는 아세로라 체리, 그 아세로라 체리의 연구가 195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비타민C 제품을 개발하고 또 비타민C의 가치를 연구를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래에 보시게 되면 1965년도에 판매가 되었던 뉴트라이트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스펙을 비교하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에 비해서 영양소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선구적으로 이 비타민C의 가치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고민한 끝에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뉴트라이트 비타민C 제품에 나아가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비타민C 이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영양학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겠죠. 과연 비타민C는 어떤 영양학적 가치가 있을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의 가장 일반적인 영양학적 가치는 항산화 기능이고요. 항산화 기능이라는 것은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항산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산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유해산소는 언제 많이 발생할까요? 또 언제 발생할까요? 유해산소라는 것은 호흡이란 과정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면에 항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유해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절한 유해산소, 일반적으로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성산소는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발생하는 활성산소, 유해산소는 오히려 신체 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킴으로써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해산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숨을 쉬는 숨을 쉬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해산소가 발생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유해산소이고요. 또 비타민C의 영양학적 가치를 보게 되면 면역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몇 해 전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런 이슈에서 비타민C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고요. 또 전통적으로 비타민C라고 얘기하면 콜라겐 합성과 아주 밀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부 건강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하죠. 또 최근 들어서 비타민C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라 해요. 많이 찾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피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비타민C의 영양학적 가치, 첫 번째 항산화 기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우리의 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90%는 유해산소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유해산소는 여러 가지 질병에 단초를 주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런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저변이 넓은 또 독성이 낮은 가장 일반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콜라겐 합성. 우리가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콜라겐 많이 섭취해도 이 단백질이나 콜라겐은 소장에서 흡수되기 이전에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다 분리가 되게 되고요. 분리된 아미노산이 소장벽을 타고 흡수가 된 이후에 목적하는 물질로 하나하나 아미노산끼리 합성을 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즉 아미노산이 하나하나 결합하면서 목적하는 물질로 변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라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 이전 단계를 우리가 프로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로콜라겐을 콜라겐으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물질 비타민C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또 철분, 무기질 중에서 흡수율이 가장 낮은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철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철분의 이온화도를 변화시켜서 철분의 흡수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면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비타민C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 알겠어. 근데 또 하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콜라겐을 섭취할 때, 또 철분을 섭취할 때 비타민C가 이러한 영양소들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구나. 누군가에게 비타민C를 권장할 때 이 비타민C를 섭취하시면서
콜라겐 함께 섭취하시면, 철분을 함께 섭취하시면 그 영양소의 가치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시는 것도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안희진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콜라겐이 우리 신체 많은 부분에 활용되는군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 내에서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부에서도 우리가 콜라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피부의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그 안에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히알루론산 등이 포함되면서 구조층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 외에 근육도 그렇고요. 뼈도 그렇고 콜라겐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콜라겐과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 비타민C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타민C 영양학적 가치,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많이 좀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를 보게 되면 비타민C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피로 회복이라는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기관 중에서 이 피로와 연관성이 높은 또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우리가 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장 위에 있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호박 조각처럼 생겨 있는 기관이 우리가 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신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물질, 코티졸이 생성되고요. 또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티졸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하에서 신체 에너지를 적정하게 유지시키면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물질을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물질,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코티졸이라는 부분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코티졸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C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타민C,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코티졸을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C가 자연적으로 소모가 된다, 소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경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그 신경전달 물질, 부신에서 나온 물질의 대표적인 기능은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신을 얘기할 때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에너지 대사 얘기를 많이 하고 면역을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물질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비타민C 영양학적 가치, 항산화 기능 가장 대표적이고 면역, 그리고 철분, 그리고 콜라겐 합성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피로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기능이잖아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세도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세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에 많은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들께서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하실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비타민C를 선택하시는지, 리더님들께서 비타민C 제품을 추천해 주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타민C를 선택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C라는 영양소 제일 먼저 얘기하면 소비자분들께 그 섭취량이 어느 정도 돼요?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100이에요? 200mg짜리예요? 500짜리예요? 1000mg짜리예요? 1500짜리예요? 2000짜리예요? 등등등 그 섭취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섭취량과 관련되어 있는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최근 들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섭취량이 거의 한계치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2000mg까지도 나오니까, 상한 섭취량까지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켓에서 나온 얘기가 섭취량이 아무리 높으면 왜 흡수율이 중요하지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이 섭취량과 흡수율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섭취량과 흡수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리더 여러분들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섭취량과 흡수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섭취량과 흡수율을 따지는 이유는 체내 이용률, 혈중의 비타민C 농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섭취량이 아무리 높으면 뭐해, 흡수율이 아무리 높으면 뭐해, 결과적으로 내가 섭취하는 비타민C가 혈중에 적정하게 내 비타민C 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제품이야. 그 혈중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량을 따지는 거고 흡수율을 따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혈중 농도, 체내 이용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체내 비타민C와 건강이라는 문헌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중의 비타민C 농도, 정확하게는 혈장이죠. 혈장의 비타민C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또 신체 부속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관들의 세포에는 그 기능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비타민C가 유지가 돼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혈장에는 50에서 70 마이크로몰 정도가 유지가 되었을 때 신체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몰이에요, 혈중에는. 그리고 신체 각 기관에는 단위가 약간씩 다릅니다. 좀 높아요. 혈중이 마이크로몰이었다라고 한다면 뇌의 경우에는 미리몰입니다. 미리몰. 다른 기관에 다 미리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리몰과 마이크로몰의 차이는 어느 정도야? 단위적인 차이는 1000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혈중보다 신체 각 기관에 더 높은 수준의 비타민C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체 특정 기관에 이렇게 수준 높은 비타민C가 존재하고 있는 것, 농도가 그 기관에서 활용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 같은 경우에는 2에서 10mm몰입니다. 뇌에 존재하고 있는 비타민C는 뇌신경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뇌의 비타민C 농도가 높아요. 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또 보시게 되면 신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키드니 위에 신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신장 위에 부신이 달려있다라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호박 조각 같이 생긴 부신을 보게 되면 그 시작점이 뇌보다 더 높습니다. 4에서 10mm몰이에요. 신체의 모든 기관 중에서 이 부신의 비타민C 농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라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비타민C를 선택하실 때 섭취량과 흡수율은 결과적으로 우리 신체의 혈중이나 각 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비타민C를 유지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섭취량과 흡수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니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함량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혈중에 적정한 농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비타민C가 가장 좋은 제품이야,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섭취율과 흡수율과 관련되어 있는 문헌 자료를 통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섭취량이 높으면 혈중의 농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흡수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문헌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섭취량에 따른 흡수율은 용량이 낮을수록 흡수율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30에서 100mg짜리가 섭취량은 적죠. 하지만 흡수율은 높습니다. 200mg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mg 이상 섭취했을 때 50% 정도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2000mg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2000mg 정도를 섭취하게 되면 16% 이하가 흡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6%면 2000mg이면 320mg, 2000 중에서 320은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설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지게 되면 이 장표만 보게 되면 비타민C는 저용량일수록 흡수율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야, 그렇다면 고용량이 필요 없잖아.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중 농도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용량을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가 변하느냐, 이상적인 비타민C 섭취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0mg 섭취했을 땐 비타민C 혈중 농도가 결핍된다. 10에서 20 마이크로몰 정도가 유지된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0mg 섭취했는데 왜 10에서 20 마이크로몰이야?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흡수율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했던 100mg 이하의 경우에는 혈중 농도가 올라가긴 해요. 50에서 60 정도로 올라가지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농도라는 문헌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mg을 섭취하게 되면 70에서 80 마이크로몰 정도로 높아지면서 산화 스트레스 방어 및 건강 유지의 최적의 범위에 근접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mg 이상을 섭취했을 때에는 혈장 농도가 포화 상태에서 떠난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표를 보게 되면 200mg을 섭취했을 때가 가장 적절한 비타민C의 섭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장평을 보시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200mg만 섭취하게 되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200mg짜가 제일 좋은 거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건강을 지키는데 호락호락하지는 없겠죠. 200mg 섭취한 이후에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신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비타민C를 소모하게 됩니다. 소모하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200mg짜리를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지만 2시간에서 3시간 이후에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비타민C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시간대에 맞춰서 그 빈도를 지켜가면서 비타민C를 꾸준하게 여러 번에 나눠서 섭취할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권장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 리더님께서 아스로라C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하나하나 문헌자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2001년에 출시가 됐던 아스로라C 제품이 얼마나 합리적인 제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0mg 아스로라C 제품 200mg 1회 섭취했을 때 섭취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흡수율과 더불어서 혈중 농도를 적절하게 올려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과연 비타민C 적절하게 섭취하고 있을까?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한국인의 10명 중 7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족한 정도가 권장 섭취량 비율이 아니라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 분율이 10명 중에 7명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필요량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평균 필요량보다도 낮은 수준, 즉 그 수준도 적절하게 섭취하지 못하시는 분이 10명 중 7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비타민C는 굉장히 흔한 영양소입니다. 오늘 유튜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동하시면서 여기 앞에 마트를 가셔도 편의점을 가셔도 비타민C는 누구나 쉽게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비타민C의 이화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의 이화학적 특징은 산소와 염기와 금속의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타민C의 이 불안정한 요소 때문에 비타민C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타민C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너한테 줄 테니까 다른 거 건들지 마. 이게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의 기능이거든요. 주변에 산소가 있거나 염기가 있거나 금속이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전달함으로써 전달받은 물질은 안정화시키지만 본인 스스로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비타민C의 굉장히 이학적인 특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또 열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됩니다. 즉 우리가 시중에서 비타민C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건 들어가 있는 배합량이지 최종 제품에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확인을 한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타민C 이화학적 특성상 적정하게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C를 섭취하기가 힘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C 잘 먹자, 올바르게 섭취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마켓에서
기호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그 비타민C의 수준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정제 형태, 캡슐 형태, 젤리 형태, 분말 형태, 액상 형태. 인지도가 높고 섭취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비타민C는 소비자 전달이 굉장히 쉬워요. 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 비타민C 제품 한번 섭취해 보시죠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소비자도 그 비타민C의 가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정제 형태를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적인 형태는 우리가 속방형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방형 형태. 속방형 형태라는 것은 비타민C가 담겨져 있는 정제가 빠르게 붕해되면서, 붕해라는 것은 구조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가 무너지면서 안에 있는 기능성 비타민C가 용출돼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속방형 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르게 방출되기 때문에 혈중의 농도를 좀 더 용이하게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빠르게 방출돼서 혈중의 농도가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빠르게 올라가면 빠르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이거는 이치예요, 이치. 그래서 혈중 농도 변화가 빠르게 오르지만 또 급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섭취 빈도의 조정이 좀 필요한 제품을 우리가 속방형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지속성 정제, 지속형 정제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붕해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붕해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구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지표 성분의 용출이 더디게 되죠. 더딘 만큼 오랜 시간 지표 성분이 용출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혈중 농도를 오래 유지하는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지속성 정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불편함이 낮다라는 겁니다. 불편함이 낮다. 이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 속이 쓰린 경향이 있습니다. 2000짜리 섭취하게 되면 속이 쓰려서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좀 취약합니다. 근데 이 지속성 정제의 경우에는 용량이 좀 높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서서히 용출돼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속쓰림이나 불편함이 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반에 용출이 상대적으로 속방형에 비해서 느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지속성 정제의 경우에는 본디 의약품의 정제를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서 활용이 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의약품 기술이에요. 서방정이라는 기술입니다. 유효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만든 정제를 우리가 서방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서방정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들입니다. 타미린, MSR, 라넥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에서 이 서방정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타미린과 MSR, 라넥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에서 활용되는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의약품 등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의약품의 공통점. 전혀 다른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약품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효능을 나타내는 약들, 지속적인 효능이 있어야 되는 약들이라는 것이죠. 알츠하이머, 통증 완화제, 협심증. 어느 순간에 혈중 농도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그런 게 필요 없는 하루 종일 꾸준하게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의약품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서방정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케토프로펜이라는 진통제예요. 피크가 나와 있는 게 길쭉하게 올라가 있는 게 용출형 서방정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초록색 그래프가 서방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방정과 서방정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케토프로펜은 리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익숙한
의약품이에요. 무릎에 뭐를 캐내십시오라고 하는 광고하는 그런 의약품들이 있잖아요. 케토라는 진통제입니다. 이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섭취했을 때 속방정 같은 경우에 혈중이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섭취하는 순간 빠르게 진통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한 2, 30분 후에 다시 무릎이 아파져.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능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진통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혈중의 농도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진통제 같은 경우 서방정 형태로 적정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용출돼 나올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이러한 서방정의 기술이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된 형태를 우리가 지속형 정제, 정확하게 건강기능식품 용어로는 지속성 제품, 영어로 long acting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수용성 비타민 일부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기준규격 용출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정제, 지속성 제품의 정제를 섭취했을 때 올데이 비타민C를 딱 섭취하게 되면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C가 21.4% 정도가 용출돼 나오게 되고요.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52.8% 정도가 용출돼 나오게 됩니다. 즉 절반 정도가 4시간 정도 흐른 시점에서 용출돼 나오고 나머지 반은 아직 정제에 존재하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게 일단 지속된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속방형 제품의 경우에는 고용량의 경우에는 속이 좀 쓰리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지속성 정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섭취한 이후에 올데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515mg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250mg이 서서히 4시간 동안 용출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을 위해서 250mg이 아직까지 정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용출돼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속쓰림은 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올데이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이 지속성 제품의 특징은 적정한 혈중 농도, 섭취량 중요하죠. 흡수율 중요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혈중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혈중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게 바로 지속성 제품의 특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올데이 비타민 C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뉴트리라이트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수 폴리머 소재를 활용했어요. 폴리머 매트릭스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와 폴리머를 혼합해서 같이 타정을 했습니다. 직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정제 형태들을 이 정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섭취한 이후 체액과 정제가 접촉하게 되고 그 접촉한 부분, 즉 체액과 접촉한 정제 부분에서 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겔이 만들어진 그 부분에서 기능성 성분 비타민C가 용출돼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초반에 정제 주변에 겔이 형성돼서 비타민C가 용출돼 나온다 하더라도 정제의 심부에는 아직까지 체액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액이 정제 심부로 침투하게 되면서 정제 전체가 겔화되고요. 겔 매트릭스화 되고 그 겔 상태에서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용출되어 나오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속방형 비타민C라고 할 수 있는 아세로라 C 제품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용출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로라 C 같은 경우는 45분 이내에 100% 용출이 됩니다. 용출은 기능성 성분을 의미합니다. 올데이 비타민 C 같은 경우 8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올데이 비타민 C를 섭취해야 될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아세로라 C 비타민을 섭취해야 될지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뒷부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요. 이미지로 이렇게 좀 얘기 드려보다 보니까 좀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7층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저 앞에 계신 피디님께서 오랜 밤을 새우시면서 만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방형 비타민C 아세로라-C 제품과 지속성 비타민C라고 하는 올데이 비타민C가 과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 그 영상이지만 어떤 형태로 정제의 붕해가 일어나는지, 붕해도를 보게 되면, 그 시간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용출 정도를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떠세요? 차이가 이렇게 좀, 네, 행복돼 있는 PD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PD님 감사해요. 네, 유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D님이 앞에서 살포시 미소를 띄우면서, 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밤을 샜거든요. 이게 풀 영상이에요. 8시간 동안 실제로 그 이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한 두세 번 정도 실패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처음에 두 정제를 동시에 실온수입니다. 실온수. 원래 그 실질적인 실험에서는 붕해도나 용출률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장의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고려해서 정제를 교반을 시켜요. 또는 위아래로 펌핑을 하게 되는데요. 정제 붕해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컵 안에 입수를 시켰습니다. 영상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같이 동시에 된 이후에 45분 이전에 아세로라씨가 빠르게 붕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분이 지난 시점에서 올데이 비타민C의 겔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체액과 접촉하게 되면 폴리머가 겔화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 사이가 벌어진 틈을 타고 비타민C가 용출돼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8시간 정도 지났을 때를 보시는 거예요. 겔이 그만큼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기능성 성분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저 영상을 보시면서 저 안쪽에 있는 노란색이 비타민C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분명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무향, 무치, 무색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속방형 비타민C와 지속성 비타민C를 보게 되면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섭취한 이후에 8시간 동안 내 몸에 지속적으로 천천히 비타민C를 공급해 줌으로써 혈중에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속방형 같은 경우는 빠르게 혈중의 농도를 올릴 수 있어. 용출돼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제품을 섭취해야지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 제품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되면 지속성 제품을 섭취하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나의 생활을 위한 베이스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C의 베이스라인. 적정한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온화한 상태로 하루 종일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있으실 겁니다. 또 활동적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급격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신체에서 비타민C 요구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마다 혈중에 비타민C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속방형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뉴트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 지속성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우리 신체 내 비타민C를 공급해준다 라고 얘기 드렸죠. 또 앞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뉴트라이트의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에 걸맞는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철학을 지켰습니다. 기존의 뉴트리라이트의 아세로라-C 제품의 철학은 유지했습니다. 우리만의 가치 있는 체리 농축물을 담았습니다. 아세로라 체리는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브리딩 시스템, 생산 이력 추적, 500회 품질 관리
등을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는 사실 정제형 비타민C에 비해서 아스로라 파우더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더 많은 피크, 더 다양한 종류의 식물 영양소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정제형과 천연에 가까운 비타민C의 구조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기능적인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정제형과 천연에 가까운 비타민C, 천연에서 나온 비타민C는 이성질체라고 얘기해서 구조는 똑같아요. 단지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농축물 형태의 비타민C를 많이 찾는 이유는 그 안에 식물 영양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식물 영양소가 비타민C의 상승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식물 영양소 자체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는 비타민C를 원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아세로라 체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이 바로 올데이 비타민C 제품입니다. 철학은 지켰다. 네. 그리고 함량이 높아졌다. 기존에 1회 기준으로 했을 때 아세로라 C는 200mg, 영양소 기준치 200%였습니다. 근데 새로운 올데이 비타민C는 515mg, 영양소 기준치 권장 섭취량 대비 515mg, 515%를 충전하는 제품이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유나님 글 옮겨주는데 클래스가 다른 아세로라 체리 원료입니다. 더 가치 있는 비타민C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뉴트리라이트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라는 그에 딱 걸맞는 제품이고요. 뉴트리라이트답게 만들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답게 철저한 품질 관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사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품질 관리 철저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한 제품이죠. 우리 리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충족이 될까? 아니면 좀 더 다른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뭘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그 부분을 고민했을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판매가 됩니다. 일반형 60정 제품이고요. 패밀리 사이즈 120정 제품입니다. 120정 같은 경우 하루 한 번 섭취한다,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한다라고 하면 저게 몇 개월치일까요? 몇 개월치? 120정, 3, 42, 4개월치입니다. 4개월치 제품이고요. 패밀리 사이즈가 가격이 저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럼 월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제품이 과연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에 비해서 뉴트라이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철저하게 품질 관리가 되는 제품인데 얼마나 합리적인지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진 뉴트리라이트의 철학과 기술이 담긴 제품 올데이 비타민C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품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앞서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요. 올데이 비타민C의 경우에는 하루에 베이스가 되는 비타민C 혈중 농도를 지키기 위해서 섭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굿모닝 루틴으로 올데이 비타민C 싹 섭취해 주시면 하루 8시간 동안 내가 활동하는 그 시간 동안 내 혈중에 베이스가 되는 비타민C 농도를 찾아 주실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격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또 갑자기 컨디션 변화가 있으시거나 좀 더 나는 활력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아세로라 C 제품도 섭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함께 섭취하시고요. 때로는
각각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섭취하신다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제품이기 때문에 출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행복데이님, 아스로라씨는 계속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네, 뉴트라이트에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 여러분들의 선택의 범위를 넓혀드리는 거겠죠. 네, 아스로라씨 제품도 계속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출시 프로모션 4월 2일 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치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올데이 비타민C 패밀리 사이즈 2개 구매하시면 올데이 비타민C 미니 4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월수로 표시하게 되면 15만 8천 원이에요. 프로모션 본품이 8개월치입니다. 8개월치 비타민C 15만 8천 원. 8개월치를 구매하시게 되면 올데이 비타민C 4개라고 적혀져 있지만 미니 저게 40일치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40일치를 추가적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뿌리링님, 프로모션 증정품 소비자분들께 샘플로 드리기에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샘플을 섭취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올데이 비타민C 아침에 출근해서 이 샘플 딱 섭취하시게 되면 비타민C가 하루 종일 제 몸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평소보다 덜 지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좀 이런 샘플링 방법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타민C라는 영양소는 권장 섭취량이 물론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사람마다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아메이 직원분들도 사무실에서만 일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스튜디오 직원분들은 사무실에서만 일하십니다. 저는 사무실에도 일하지만 또 외부의 활동을 많이 하는 출장이 많은 직원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게 되면 같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권장량이 좀 더 가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ODI, 최적 섭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적의 비타민C를 올데이 비타민C와 아스로라C 제품으로 보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알차고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